여러분, 혹시 요즘 자동차 엔진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동을 걸 때 나는 그 웅궁거리는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차를 타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동을 건 순간 화면이 켜집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켜는 것처럼요.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전자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이것과 정확히 맞물린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인수했거든요. 삼성이 왜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도 않는데 부품 회사를 샀을까? 그 뒤에 숨겨진 전략 말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명확히 하고 가볼까요? 이 거래가 도박이 아니라 산업 변화의 필연적 선택이라는 것을요.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삼성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매입했을까요? 초기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요? 삼성이 자동차를 하려고? 혹시 테슬라처럼 완성차 회사를 만드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통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사간 것은 ADAS라는 기술입니다.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의 약자죠. 쉽게 말해 자동차 앞에 달린 카메라가 도로를 인식하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를 하고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기능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기술이거든요.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진짜 핵심인 겁니다. 왜 독일의 한 부품사가 이 기술을 포기했을까?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붕괴. 이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폭스바겐이 선언했습니다. 창사 88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다고요? 비단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독일의 쟁쟁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제히 사업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감원, 공장 폐쇄, 부채 위기. 그야말로 반세기를 주도한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로벌 컨설팅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첫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약 18%입니다. 둘째, 중국 자동차의 약진이 가파릅니다. 중국 전기차는 유럽 전기차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의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에서조차 중국 자동차사들에게 밀렸습니다. 셋째, 테슬라 같은 신흥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로 차를 업데이트하는 회사가 나타났을 때 전통적인 엔진 중심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저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 사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답답해집니다.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 움직였거든요. 한 독일 자동차 산업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회사는 ZF입니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설립된 100년이 넘는 역사의 글로벌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 부품 기업입니다. 변속기부터 셰시, 전기차 구동 부품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부품사 TRW를 인수하면서 에이다스 시장에 들어갔고 25년 이상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이다스 스마트 카메라 시장의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도요타 같은 쟁쟁한 자동차사들이 ZF의 에이다스 제품을 공급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ZF의 에이다스 사업은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1위 업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답은 ZF의 전체 재정 상황에 있습니다. 기계 중심의 구조에서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ZF는 엄청난 부채에 빠졌습니다. 고비용 구조를 가진 전통적 부품사로서는 전기차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발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가장 현금성이 좋고 성장성이 높은 에이다스 사업을 팔아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 나가는 자식을 팔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과거의 자동차는 엔진이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엔진인가, 얼마나 강력한 배기량인가, 얼마나 연비가 좋은가, 자동차의 가치는 하드웨어 성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스마트폰에 가까워졌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인터넷에 연결되고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 팔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서비스로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지적했습니다. 모든 운송수단이 이제 SDV, 소프트웨어정의 차량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요. 자동차가 기계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재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이다스는 단순한 고급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이미 새로운 자동차의 자동 비상제동 장치 AEBS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LDWS를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했고 에이다스 관련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동차 제조사는 더 이상 에이다스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에이다스 공급사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됩니다. 모든 자동차에 달려야 하니까 다른 부품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에이다스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2020년 270억 달러, 2024년 312억 달러, 2030년 예상 829억 달러에서 1087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이 12%에서 18% 범위입니다. 이건 전체 자동차 산업 성장률 3%에서 4%의 3배 이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품사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는 어땠을까요? 부품을 팔면 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팔고 제조사가 완성차를 팔고 후속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2년에서 3년 후에 다시 신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초기에는 에이다스 카메라와 컨트롤러를 팔지만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월간 구독료, 프리미엄 기능 추가, 인공지능 학습으로 나아진 안전 기능, OTA, 즉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예를 들어 볼까요? 고급 자동차에 자동 주차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초기에는 비용 때문에 기본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월 5만 원씩 구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생명 주기가 10년이라면 한 고객당 6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지금 테슬라는 이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핸들 히터, 자동 세차 기능, 게임 등을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받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산업에서 다음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자동차는 하드웨어 기계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모했습니다. 둘째, 에이다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필수 기능이 되었습니다. 셋째, 수익 구조가 일회성 부품 판매에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 속에서 ZF는 가장 높은 수익성의 사업부인 에이다스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삼성은 그것을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삼성의 게임입니다.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서 노리는 것은 완성차 제조가 아닙니다. 이미 테슬라, 현대, 폭스바겐이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삼성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의 운영체제입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자동차의 중추 신경계를 차지하는 플랫폼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를 제어하는 구글이나 iOS를 만드는 애플이 얼마나 막강한가요? 하드웨어 제조사,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만들어도 결국 가장 큰 수익과 파워는 운영체제 플랫폼을 가진 회사에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정확히 이겁니다. 삼성의 자회사 하마는 이미 세계 1위 차량용 디지털 콕핏, 그러니까 자동차 대시보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기판부터 인포테인먼트,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음악 스트리밍까지 자동차 운전석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관장하는 기업이죠. 여기에 에이다스, 그러니까 자동차의 눈과 반사신경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모든 주요 결정이 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에이다스 카메라가 감지하고 중앙 컨트롤러가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만의 소프트웨어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삼성은 이를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엔진 제어 컴퓨터, 변속기 제어 컴퓨터, 안전장치 제어 컴퓨터 등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자동차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전략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로 통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논리 하나를 더해 볼까요? 삼성이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차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삼성이 완성차를 만든다고 선언하면 현대차는 어떻게 할까요? 삼성의 반도체를 쓸까요? 그런데 삼성이
우리는 부품사다, 완성차는 안 만든다고 선언하면 현대차는 안심합니다. 삼성의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죠. 파운드리 사업도 같은 논리입니다. TSMC가 강한 이유 중 하나는 TSMC가 칩을 직접 설계해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진짜 큰 그림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 SDV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관련 시장만으로 KPMG 예측입니다. 2024년 현재 약 49억 달러, 2030년 예상 500억 달러대, 5년 뒤 약 572조 원, 삼성은 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장 사업으로 매출 200억 달러, 약 26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에이다스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거든요. 25년 이상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회사이기도 합니다. 에이다스 카메라, 레이더 센서들은 모두 고성능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합니다. 삼성이 이 사업을 하면 자신이 만든 반도체를 자신이 만든 에이다스 시스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쉽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수직 통합을 통한 시너지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이다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부품사인 삼성이 완성차 업체의 차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진짜 전략은 뭘까요? 최적화된 하드웨어 환경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에이다스 컨트롤러에서 완성차 업체의 인공지능 모델이 돌아가야 한다면 그 OEM들은 삼성의 하드웨어 최적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자율주행 AI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이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삼성의 에이다스 컨트롤러에 맞게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자동으로 삼성의 플랫폼에 깊게 얽혀들게 되는 거죠. 삼성의 2조 6천억 원 투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깊습니다. 첫째, 에이다스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운영체제 역할을 노린다. 둘째, 하만의 기술과 결합해 완전한 자동차 제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고객사, 완성차 업체와의 경쟁을 피함으로써 중립적 파트너로 위치한다. 넷째, SDV 시장의 성장에 따라 2030년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만든다. 다섯째, 자신의 반도체와 시너지를 만든다. 이게 도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은 필연적 선택인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할 법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볼까요?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은 자동차 완성차 제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삼성은 자동차 안에서 가장 비싼 부분인 전자 제어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이미 고급 자동차는 전자 부품이 전체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에이다스는 이미 기술이 충분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 표준화되고 더욱 의무화되고 더욱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중국 자동차가 더 싸면 삼성도 경쟁할 수 없지 않나요? 이건 부품 제조 패러다임에서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운영체제의 경우 한 번 시장에서 표준이 되면 극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 제조사들도 한 번 플랫폼을 선택하면 계속 그것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걸 해낼 수 있나요? 의외로 삼성은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 인수한 하만을 통해 이미 8년간 시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난 8년간 매출을 2배로 늘렸습니다. 만약 자율주행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시대가 늦어진다면 그래도 에이다스는 계속 필수이므로 지속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이 투자를 직접적인 수익성 지표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둘째, 에이다스 기술이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으므로 삼성도 신속한 통합이 필수입니다. 결국 삼성의 2조 6천억 원 투자는 무엇인가요? 첫째, 자동차가 기계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이다스는 이 변모의 첫 관문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의무가 된 기술입니다. 셋째, 삼성은 에이다스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운영 체제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는 완성차 제조보다 훨씬 가치 높은 포지션입니다.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기기가 되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변화를 계속 주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툰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